자, 합시다. 이쪽이죠. 이제 거의 끝으로 다 와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6분의 공식도 저번 시간에 했었고, 저번 시간에는 12분의 공식까지 했었지. 네. 12분의 공식은 언제 쓰는 거였죠? 어떨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었지? 자, 한 점에서는 뭐 하고 있어야 되고, 접하고 있어야 되고. 접하고 있어야 되고, 한 한 점 점에서는 통과가 될 때만 쓸 수 있는 게 12분의 공식입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게 정확하게 못 쓸 바에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요. 왜냐면 애매하게 알아가지고 잘못 적용시키면은 우리가 고생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상하게 풀어갖고 답을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왕 쓸 거면 똑바로 쓰는 게 좋다. 223쪽 질문 있나? 없나? 4쪽은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이것도 숙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17번 봅시다. 자, 이런 거는 일단 그림을 조금 그리시면은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건데, 일단 저 절대값 씌워져 있는 그림 정도는 여러분이 그릴 줄 알잖아. 저 이차함수는 x축이랑 어디에서 왔나? 0하고 여기를 1이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우리가 지금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야? 꺾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 그림에다가 우리가 이제 누구를 추가하겠다라고 돼 있는 상태? x 플러스 3. y는 x 플러스 3을 추가를 할 거야. 그럼 걔는 y 절편이 얼마지? 3.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쯤이니까 3이라는 건 뭐 한참 위에 이런 데 있겠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랑은 지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확정적으로 안 만날 거다. 그리고 여기도 절편값이 2, 4, 이렇게 돼서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를 그냥 3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는 마3이라고 가정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둘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필요하니까 그 완성을 좀 시키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서 지금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 애매한 이 부분은 지금 넓이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겠죠. 그럼 이거는 좀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처음 교점이 어디에 생겼어? 여기 하나 생겼죠. 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로 한번 끊어줘야 될까? 그렇지. x 값이 0인 데까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함수에다 이 함수를 뺐다고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에서 쭉 올라갔을 때 어떤 x 좌표가 있을 건데, 거기는 이 함수에다가 지금 이 함수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을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다르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x 값이 여기일 때부터 여기까지 다시 여기에다가 얘를 뭐 해주면 되는 거? 빼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점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리고 함수도 좀 찾아놓고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그대로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도 얘랑 똑같은 상태겠지.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니까 뒤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이 함수에다 뭐 붙인 거를 가져와서 써야 돼? 마이너스 붙인 얘를 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점들만 찾아주면 돼요. 여기 교점 하나가 필요할 거고, 여기 교점 하나까지도 우리는 좀 필요하겠죠. 왜냐면 여기 x 값은 뭐인 거 알아? 1인 거 알고 있잖아. 여기가 얼마이고 0이고. 그럼 우리는 이 두 점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은 이 함수랑 누가 만나고 있는 거야? 1차 함수가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랑 x 플러스 3이 지금 만나는 거니까 넘기게 되면 이런 방정식이 돼서 x 값이 뭐 또는 뭐일 때 만나고 있는 거? 마이너스 1이랑 3. 그러니까 여기 교점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 교점은 3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뭐 설정해주면 될까? 교점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 교점이 찾아졌으면 이제 뭐 설정해야 돼? 구간 설정해야겠죠. 자, 구간 설정해봅시다.
첫 번째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때는 어떤 함수에다 어떤 함수 빼주면 돼? 그렇지. x 플러스 3에다가 누구를 뺀 거? x제곱 마이너스 x를 뺀 거 dx를 해주면 그게 지금 첫 번째 구간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는? 그렇지. 1까지가 돼야겠죠. 그때는 어떤 함수에다 어떤 함수 빼는 거야? 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요거를 뺀 거에 dx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1부터 3까지는 또 어떤 함수에다가 x 플러스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를 뺀 거에 dx 다 계산해서 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적으세요. 네. 너 혹시 수투도 그거 우리 학원에서 유형서 따로 하나 사서 풀었어? 아니요. 아 수투 나랑 있구나. 그 수투 유형서 안 샀죠 우리? 네. 오케이 이거 이제 마무리 다 돼가니까 유형서 얼른 사서 또 해야 돼. 지금도 이래 숙제들 안 하는데 유형서 하면 숙제를 하려는가 모르겠네. 계산은 나중에 집 가서 마무리 지으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유형들을 또 설명하고 답제 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필수예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슬쩍 설명을 했었는데 두 도형의 어떤 넓이가 같다. 그럼 우리 뭐 따로 계산한 다음에 갖다라 두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정적분 값이 0이다를 쓰자라고 했었습니다. 그 기억을 조금 떠올리셔야 돼. 그래서 저 그림이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K가 1보다 어떻다라고 돼 있어? 크대요. 그러면 저 3차함수가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야? 0하고 1하고 K는 그럼 얘보다 어느 쪽에 있을 거니까? 오른쪽 어딘가 있을 거니까 이런 데를 K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최고창 계수가 양이니까 어디서 출발?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x축이랑 이루고 있는 넓이가 지금 몇 부분이 보여?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죠. 근데 이 두 개의 크기가 어떻다라고 돼 있어? 같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정적분 값이 부호가 뭐인 상태? 플러스 이 부분은 부호가 뭐인 상태? 마이너스. 그럼 얘하고 딱 합치면 얼마가 될까?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k까지 어떤 함수를 가져오면은 x에 x-1, x-k를 가져와서 dx를 하면 이 결과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 한정으로는 답이 아마 바로 탁 보일 거예요. k가 뭐가 돼야만이 말이 될 것 같아? 2가 돼야 뭔가 말이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그렇게 믿지는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서 꼭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지? 그래서 우리가 크기가 같다. 근데 걔들의 부호가 다르네? 그러면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될 거다? 0이 된다를 쓰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 자체가. 이해돼? 네, 넘어가. 자, 필수 이제 8번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는데 저 2차 함수는 어디로 볼록인 2차 함수? 위로 위로 볼록. 그 다음에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나? 0하고 4에서 만나는 이런 대충 그림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선을 그어봤더니 y는 ax라는 선을 그어봤더니 그게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넓이를 딱 뭐 하고 있다고 돼 있어?
2등분 했대요. 그럼 여기다 y는 ax가 이런 식으로 그어질 수 있을까? 절대 이렇게 그어져서는 2등분이 될 수 없겠죠. 반드시 선이 어떻게 그어진다? 이렇게 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른쪽 위를 향하는 선을 끄는 거니까 얘 기울기는 0보다 어떤 상태겠어?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가 지금 딱 어떻다라고 돼 있는 거야? 같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우리가 0에서부터 4까지고 정확한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이거 전체 넓이는 너희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크기는 이 전체 넓이의 뭐일 거니까? 딱 반이겠죠. 또는 얘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딱 뭐일 거니까? 반일 거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구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대답을 해봐. 이거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응? 인테그랄 쓸 거야? 뭐 쓸 수 있어? 6분의 공식 쓸 수 있겠죠. 이 참수가 누군가하고 만나는 좌표를 줬고 최고참 개수도 알고 있으니까 6분의 공식 쓸 수 있잖아. 자, 6분의 최고참 개수가 얼만데? 절대값 씌우면 큰 거에다 작은 거 빼면 얼만데? 그거 3승하면 14.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 전체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32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요만큼의 넓이도 또는 요만큼의 넓이도 이 넓이에 딱 뭐가 될 거다? 반이 될 거다를 쓸 거거든요. 그럼 너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 위에 거 넓이를 구하는 식이 쉬울까? 밑에 거 넓이 구하는 식이 쉬울까? 밑에 거. 밑에 거? 어떻게 구할 건데? 불러봐 그러면. 밑에 거 넓이 인테그랄로 식 어떻게 세워요? 가능할까? 밑에 거 넓이 식을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가 그런 생각을 했겠지. 여기 넓이는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 뺀 다음에 0부터 4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얘들이 만나는 이 교점 좌표는요 4보다 어디에 있어요? 앞쪽에 있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라는 거에다가 얘에다 얘를 뺐다. 아니, 이 함수에다 이 함수를 뺐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넓이를 구해야 돼? 위에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일까? 일단 0부터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로 끊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로 끊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여기 값은 지금 많이 모르니? 모르니까는 구해야겠죠. 그럼 이 좌표는 그러면 누구랑 누가 만나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랑 ax가 만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럼 다 넘긴 다음에 x로 설정 묶어주게 되면 x에 뭐가 남게 될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좌표는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는 0이고 여기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얘가 뭐 대기 하는 x를 찾아주면 돼. 0 대기 하는 x를 찾으면 되니까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좀 이쁘게 표현해보면 4 마이너스 a라고 표현 가능하겠네. 그런 다음에 어떤 함수에다 어떤 함수 빼줘야 돼? 그치, 2차 함수에다가 1차 함수를 뺀 걸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x의 dx. 근데 그 넓이가 이거에 딱 얼마가 돼야 된다고? 2분의 1이니까 얼마? 그렇죠. 요거 계산하시면 여러분이 A 값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들은 아니니까 계산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우리 반의 대부분의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식조차 세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틀려보고 다시 고쳐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수학 실력이 쌓이는데 수학만 맨날 열심히 듣는다고 성적이 오를까요,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으로 푼척하고 답시 뺏겨오는 게 실력이 늘까요? 절대 안 늡니다. 난 여러분이 틀리는 거 가지고 잔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내 철칙이야. 강사 시작하면서 내가 세운.
근데 너희는 안 하잖아. 한 사람은 졸라 억울하겠지. 백날 그렇게 공부해보세요. 성적이 오르는 거. 필수예제 9번입니다. 자, 저 위에 유형 라인에 적혀있는 글자들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우리는 저런 유형, 이게 어떤 파트인지 모르고 문제를 마주쳤을 때 푸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해석을 하는 건데 어떤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이루고 있는 넓이가 있을 건데 그 넓이가 뭐가 되고 싶다? 최소. 그럼 일단 우리는 교점 찾아야 될 거고 그 교점이 찾았으면 구간 설정을 하시고 어느 함수가 위에 있는지 판단해서 위에 거에다 밑에 거 빼준 거의 dx. 그러면 일단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걔의 최소값 구하려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림은 대충 그려보면 일단 이 함수가 어디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나?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y축이. 자,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y는 ax라는 선을 긋겠대요. 그럼 a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그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지금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항상 우리가 좀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양일 때를 여러분들이 더 판단을 잘하니까 혹시 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을 이렇게 끄은 그림이 저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우린 충분히 A가 뭐일 수도 있다고? 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 교점 좌표와 여기 교점 좌표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어차피 요렇게 그어지든 교점 기준에서는 교점 사이에서는 누가 위에 있습니까? 직선이 위에 있어, 곡선이 위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든 작든 우린 결국에는 직선에다가 곡선 뺀 게 P 적분함수로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dx만 걸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교점만 좀 찾아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누가 만나는 좌표야? ax가 만나는 좌표죠. 맞아? 그럼 이거 넘겨오게 되면 x제곱의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겁니다.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교점을 찾는 것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를 떠올리면 좋냐면 결국에 이 넓이 자체가 뭐랑 뭐가 만나냐면 2차식과 1차가 만나죠. 뭐 쓸 수 있어? 6분의 공식 쓸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뭐 써보자고? 6분의 공식을 써보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이 두 좌표는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겠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잠시 가정할래?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뭐 알파라고 가정하고 베타라고 가정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6분의 공식부터 써봅시다. 자, 6분의 최고차원 계수가 어차피 얼마인데? 1이잖아. 절대값 씌워봤자. 그럼 우리는 이 좌표에다 이 좌표 뭐 한 다음에 뺀 다음에 그거 몇 승을 할 거야? 3승 할 거야. 일단 이 식을 찾으라는 거겠지.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어떤 값이 된 식을 찾아내라는 거겠죠. 그럼 뭐 쓸 수밖에 없겠어? 뭐 쓸 수밖에 없겠어?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올라줘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인데? 알파 베타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그럼 요거 두 개 잘 조합해서 우린 지금 누구 찾아내야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찾아내려고 했어야죠. 맞아?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먼저 찾을게요. 그게 왜 편하냐면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에다가 전체 제곱에다 뭐 빼주면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하면 예식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걸로 찾아볼게. 자, 여기에다 이거 집어넣고 제곱한 다음에 더하기 8 해주는 거죠. 그럼 요식 한번 불러보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 8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얘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누가 돼야 되는 걸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 있는 후보 두 가지 한번 불러볼래? 뿔과 루트의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파가 베타보다 지금 어떻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앞쪽에 있는 거니까 작다라고 가정을 한 거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무슨 값이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 단거 가지고 올 거야?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찾고 싶은 게 뭐야? B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곱해준 거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얘구나라고 두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 좀 어렵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식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아는 거지. 이 식 전체를 몇 승 해주면 되겠어? 3승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3승한 식은 뭐가 될 거냐면 6분의 1에 일단 이거 제곱하면 누구만 쏙 빠져나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그런 다음에 거기에 3승이란 건 얘를 한 번 더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곱해주면 되니까 얘가 오게 되는 거겠죠. 얘가 돼? 그래서 얘의 무슨 값 구해주면 되는 거야?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과 그때의 넓이까지 구해주는 거니까 얘 넓이 구해달라는 거겠죠. 그럼 얘를 너희가 알아보기 쉽게 좀 바꿔 써주면 결국에 이 6분의 1에 어떤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가 있는데 그거 전체를 몇 승하는 거야? 3승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게 최소일수록 전체 값도 뭐일 수밖에 없겠어? 최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놈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럼 우리 2차식의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항상 무슨 형으로 바꿨지? 표준형으로 바꿨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의 A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A 값 찾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주면 그때 넓이 값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눈으로 풀어봐. 최소를 가지게 하는 A 값은 뭐가 될까? 그렇죠.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라는 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림을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A가 무슨 값이 나왔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실제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겠어? 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그림이었을 거라는 거겠죠. 이렇게 그렸던 이유가 뭐라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뭐였지? 그냥 너희가 좀 익숙하니까 양인 걸 더 편하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놓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그리든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답은 알아서들 내시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앞에 좀 설명을 다시 좀 할 게 있는데 222쪽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역함수 관련인데 이게 좀 쉬운 유형과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쉬운 유형은요 절대 서술형에 나올 수 없는 유형이라서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건 그냥 제 말을 믿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쉬운 유형만 먼저 한번 보고 올게. 228쪽 펴볼래? 필수 예제 10번 중에 1번, 2번 중에 누가 쉬운 유형이냐면 2번이 쉬운 유형이에요. 2번이 쉬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가 대놓고 이런 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얘의 역함수가 얘의 역함수인 관계, 얘의 역함수가 얘인 관계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땐 그냥 우리가 답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위에 것끼리 곱한 거에다가 밑에 것끼리 곱한 거 빼면 돼요. 정답 얼마? 위에 것끼리 곱한 거에다가 밑에 것끼리 곱한 거 빼면 된다고. 얼마가 될까? 4 된다고.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확인 체크 줄 중에서 누가 더 쉬운 문제일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저 두 번째 거 답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뜻이야? 불러봐. 2F 2 어. 빼기 F
2F2 빼기 0F0이겠죠. 근데 0이랑 뭔가 곱해지면 어차피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해달라는 답은 뭐인 거야? 2F2인 거야. 그래서 왼쪽에 봤더니 함수 주어졌지. 네. 그 함수 x에다 2 넣어봐. 얼마인데? 21이요. 그럼 거기다 2만 곱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 20. 이렇게 푸는 문제인 겁니다. 얘는 절대 서술형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런 유형은 보자마자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먹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안 써먹으면 바보 되니까. 우리만 바보 되면 안 되잖아. 남들 다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저 위에 걸로 설명을 좀 할게요. 다시 필수예제 10번에 2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fx의 무슨 함수를 역함수. 뭐라고 주겠다. GX. 그럼 얘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림 그려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림을 좀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충분히 할 줄 알잖아. 무슨 표 그려놓고 증간표 그려놓고 fx 그리면 돼. 그런 다음에 그 fx가 그려지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게 역함수 그림 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미분 파트에서 다 연습이 됐으니까 이 그림만 답지를 좀 슬쩍 보도록 할게요. 자, 답지를 봤더니 fx가 대충 어떻게 생겼다고 돼 있어? 어떻게 생겨먹었어? 일단 0, 어디를 지나면서 1을 지나면서 계속 뭐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증가하는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fx를 그린 거야. 근데 우린 gx가 3참수의 역함수 너희 구할 줄 알아? 그럼 우리 배웠게 안 배웠게?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요. 고등 과정에선 절대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건 몇 차 함수까지밖에 안 배웠게? 2차까지는 배웠어. 2차의 역함수는 뭐가 나왔었지? 무리함수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의 일부분을 가져다 쓴다 정도는 우리가 배웠었거든. 그러니까 3차 함수부터 우리가 역함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을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뭐 이런 선 하나 그어놓고 요 선에 대해서 이 그림을 대칭 이동하면 되니까 일단 이 0,1이었던 건 어디로 이동이 될까? 1,0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점을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증가 이런 그림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을 그려놓은 거? gx를 그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어떤 함수 가져왔어? fx. 그리고 맨 뒤에 dx라고 돼 있죠. dx라는 건 무슨 축과의 넓이를 말하는 거였어? x축과의 넓이를 말하는 거였어. 그럼 이제 머리 들어봐. 이 fx랑 x는 0과 x는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걔는 선이 이렇게 돼서 여기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인테그랄이 얘의 넓이 구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4까지 어떤 함수랑? gx랑 x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4라는 거는 여기가 1이니까 1, 2, 3, 4 해서 요 정도의 넓이가 생길 거야. 얘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두 넓이를 뭐 해달라는 뜻인 거지? 더해달라는 뜻인 거거든. 더해달라는 뜻. 근데 너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모양은 지금 어때요? 완전 똑같은 겁니다. 그냥 똑같이 생긴 그림을 그냥 대칭 이동만 시킨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크기와 얘를 이쪽으로 넘겼을 때 크기가 어떨까? 같겠죠. 맞아? 그럼 우리가 잘 볼게. 우리가 지금 여기 x값이 뭐로 설정됐지? 4라고 설정이 됐죠. 그럼 우리는 g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어떤 y값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g4는 너희가 지금 당장 알아 몰라? 그걸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둘게요. 역함수 성질을 써봐봐. 뭐가 생기지? f에다가 뭐를 넣게 되면은 네모를 넣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x에 뭐 넣으면 4가 나올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y 값이 지금 뭐로 설정됐다는 거야? 내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얘의 y값과 얘의 y값이 결국엔 같다는 뜻입니다. 그 말 뜻은 우리가 여기에도 뭐 1, 2, 3, 4 되면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넓이가 여기에 쏙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럼 우리한테 구해달라는 건 결국에 뭐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면 어떻게 되는 거? 요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랑 같은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푸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상한 부분의 넓이를 다른 데 옮겨가지고 어떤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거분하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푸는 게 낫겠어? 쉽게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게 낫겠어? 쉽게 푸는 방법. 익히시는 게 훨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남들 다 그렇게 풀고 있을 거니까. 이해돼? 정석적인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필수의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뭐 야매가 없는 문제예요. 얘는 이제 정석적으로 좀 푸셔야 되는 건데. 자,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 자, 이 그림을 역함수 시켰더니 좀 gx가 된다. 그런 다음에 fx와 gx의 뭐 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여기가 벌써 있네. 야, 벌써 5개가 있네. 자, 우리가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 2번 문제 풀 때 그림 슬쩍 그려봤잖아. 그 두 그림은 뭐라 해야 되냐면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이렇게 그려졌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잖아. 이 둘이가 맞나 안 맞나? 안 만났지. 안 만났어. 그러니까 쉬운 유형은 얘들이 지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 뜻이야. 물론 여기서는 교점이 발생이 되긴 했었지. 근데 우리가 정작 구하고 싶은 부분의 넓이 파트에서는 교점이 발생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야. 쉬운 유형은 교점이 없습니다. 구하자는 어떤 범위에서는. 졸려? 눈이 영 희발이가 없네. 근데 1번 유형들은 전부 다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만납니다. 왜냐면 걔들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림을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어떤 그림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 내가 얘를 fx라고 둘 거야. 근데 이거의 역함수 우리 어떻게 그려라고 배웠었지?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대칭이동에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발생이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를 gx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거 전체 구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 전체 넓이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하나의 넓이가 구해진다면 그거에다 몇 배를 해주면? 2배. 2배를 해주면 그게 전체 넓이랑 같다를 쓰는 파트가 된다는 뜻이야. 몇 번 문제가? 1번 문제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함수 어차피 구하지도 못한 놈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일단 교점이 우리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어떤 결국에는 넓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간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구간 설정을 하려면 누구부터 찾아야 되니까? 교점부터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 함수를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을 너희가 지금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은 자기 자신과 누구와의 교점이랑 같다라고 배웠지. 그렇죠. y는 x와의 교점이랑 같다라고 배웠던 거죠. 즉 우리는 이 함수랑 누구를 같다라고 두고 x랑 같다라고 둔 다음에 얘들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교점이 2개야? 구간은 몇 개겠어? 하나겠죠. 교점이 3개면 구간은 몇 개겠어? 2개겠죠. 그런 식으로 넓이 구한 다음에 그거 전체가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생긴다는 거야. 방법은 설명이 됐으니까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에 이제 교점 찾아야 되는 건데 뭐로 묶을 수 있지? X랑 그런 다음에 또 추가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x-1의 전체 제곱이 0이네. 그럼 교점이 뭐하고 뭐밖에 없어? 0하고 1 0하고 1밖에 없는 거야. 교점이 두 개네. 구간에 몇 개일 거라는 거야? 하나 하나.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자, 이때는 저 함수가 위에 있을까요? y는 x가 위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을 땐 이 그림 그려보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슬쩍 그려보면은 x축이랑 0하고 1에서 만났는데 1에서 뭐 하고 있고 반사하고 있고 0에서 이렇게 통과죠.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서의 부호가 뭐인 거야?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가 왼쪽에 있고 이게 넘어온 거니까 얘의 부호가 플러스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다는 거야? fx가 y는 x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함수에다 어떤 함수 빼면 되는 거? 이 함수에다 이 함수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그대로 쏙 들어와서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dx. 그럼 이렇게 넓이 구한 거에 이제 우리는 몇 배만 해주면? 2배 2배를 해주게 되면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될 거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 유형은 어떤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뭐가 발생이 될 때인 거야? 요 유형은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뭐가 발생이 될 때? 만날 때, 교점이 발생될 때 유형입니다. 근데 쉬운 유형은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교점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거 쉽게 푸는 방법이 뭐라고? 위에 거 곱하고 위에 것끼리 곱하고 밑에 거 밑에 것끼리 곱해서 빼면 돼.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오늘 아마 수투 진도는 끝날 겁니다. 아마 끝날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안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x축과에 그게 어느 정도 된다라는 가정하에 y축과도 조금 하겠습니다. 215쪽 펴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대부분이 아니라 100% 모든 문제들은 무슨 축과의 넓이를 푸는 거였죠? x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신 시험이든 또는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y축과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 부분의 부분은 뭐라고 배웠지? 플러스 이 부분의 부분은 마이너스 기억하시지? 왜냐면 우리가 x축 기준으로는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였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y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넓이가 지금 몇 부분이 있는 거지? 두 부분이 있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 플러스일까?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이 플러스인 거예요. 왼쪽이 뭐인 거야? 마이너스 그걸 판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y축 기준 오른쪽일 때가 x좌표의 값이 플러스죠. 왼쪽이. 얘를 기준으로 위에가 부호가 뭐였고 밑에가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좀 해결이 된 거.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C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뭐 이런 데 넓이를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인테그랄 일단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잡혀 있어? C에서부터 D까지. 그때 어떤 함수가 들어있는 거야? GY가 더 위에 있고 Y축이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 함수가 그대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축과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 Y축 그러니까 이게 뭐 붙여주면 되는 거? DY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굳이 그림이 필요 없는 건 안 그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이번에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Y축 기준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죠. 너희가 대답해보자. 인테그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 C에서 D잖아. 근데 이번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 넓이 구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
또는 이 함수가 얘보다 어느 쪽에 있어? 왼쪽. 그럼 우리는 이 함수에다가 얘를 뭐 해줘야 됩니까? 빼주는 거야. 그럼 0에다가 gy를 빼는 거니까 어떤 함수가 들어올까? 마이너스 gy에 dy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는 어디로 빼낼 수 있다? 앞으로도 빼낼 수 있다라는 거. 조금씩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정적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는 거라서 그래요. 넓이를 구하는 거라서. 그냥 대충 저 그림이랑 달라요. 이거 보면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얘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 얘의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 그럼 일단 구간 첫 번째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 A에서부터 B. 그럼 우리는 이 gy에다가 y축을 빼는 거니까 누가 올 거고? gy, dy가 올 거고.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딘데? B부터. 근데 그때는 그게 왼쪽에 있으니까 y축에다 얘를 빼는 거죠. 어떤 함수 쓰겠다? 마이너스 C와 gy, dy.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x축이었던 거에서 무슨 축으로 바뀌는 거밖에 없어. Y축. y축으로 바뀌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전부 다 함수들은 어떻게 주어졌던 거죠? y는 fx의 형태로 주어졌던 거잖아. 근데 이제 주어지는 함수들은 어떻게 주어질 거라고? x는 뭐 어떤 y에 대한 식 이렇게 주어질 거라는 거. 자 그러면 특강 1번 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9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일단 0이 되게 하는 그 좌표부터 생각을 좀 해줘야겠죠. 자 y 값이 뭐하고 뭐일 때 0이 됩니까? 3 또는 마이너스 3일 때 일단 만난다는 게 확인되죠. 그럼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y에 3보다 큰 거를 넣어봐.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3이랑 3일 때 딱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그럼 그 사이에서는 부호가 뭐여야 되는 거야? 플러스여야 되는 거죠. 그럼 너희가 대답해봐. 1번 2번 1번 2번 2번 이 새끼야 2번이겠지. 왜냐면은 y에다가 3보다 큰 걸 넣으면 얘 부호가 뭐가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3보다 위에서 왼쪽 가야 될 거 아니야. 사이에서는 양이어야 되니까 오른쪽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겠죠. 그럼 그때는 넓이 구하려면 어떤 함수 가져오면 되는 거?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9를 가져오고 무슨 축과의 넓이니까? y 축과의 넓이니까 그냥 dy 해주시면 되고. 그럼 계산은 똑같아. 그냥 똑같이 적분하고 3 넣은 거에다 마3 넣은 거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또 무슨 함수가 보이지? 우함수 기함수. 그렇지. 그거 쓰면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날릴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한 다음에 0에서부터 3까지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된다. 요게 y축과의 넓이입니다. 자, 요 속도와 거리 파트가 나오는데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뭐 통합과학이든 중등과학이든 해서 역학 파트 했던 기억들이 혹시 있습니까? 역학이 뭔지 기억이 나 혹시? 역학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속시. 고속시는 알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가속도, 등가속도, 등속도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우린 그 역학 파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였냐면 얘가 시간과 위치 함수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진 게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한 그림인지, 시간에 따른 속도에 대한 그림인지,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림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어떤 그림들을 던져주면서 해석을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건데 얘가 위치인지 속도인지 가속도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오케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좀 해볼 건데 우리가 보통 f'x가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요. 우리는 이 f'x라는 그림이 주어지면 여기에 너희 뭐부터 항상 표시했었죠? 부호 체크했었죠. 여기에 부호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많이 했었지. 그래서 f'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네. 그럼 이 fx는 뭐 하고 있을 거다 여기에서? 감소하고 있을 거다. 여기서는 뭐 하고 있을 거다? 증가다, 감소다, 증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었지. 똑같아. 프라임에 대한 식이 주어지면은 똑같이 그렇게 진행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파트에서 뭘 배웠냐면 위치 함수가 주어져. 근데 이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라고 배웠지? 속도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배웠지? 가속도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 이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속도의 그림이 주어졌어. 가속도 그림이 주어졌다 얘들아. 근데 그 가속도와 가속도 그림에서 이루고 있는 넓이가 있을 건데 그 가속도 함수에서 이루고 있는 넓이의 크기는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가속도 그림에서 구한 넓이 값은 속도의 무슨 값이 될 거라고?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속도 그림이 주어졌어. 근데 거기서 너희가 넓이를 구했어. 그 넓이는 뭐를 의미하게 될 거라는 걸까?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느낌을 좀 잘 기억하면은 이 파트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분 파트를 복습부터 좀 해야 돼. 얘를 내가 위치 함수라고 불러. 얘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 함수. 그때 우리가 문자는 누구 썼었지? x 프라임 VT를 썼었죠. 기억나나?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가속도. 그때 문자 뭐 썼지? 악셀레이터 모르나 임마. 남자들 운전 안 해봤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 속도, 위치입니다. 요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할 건데 우리가 처음 위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어떤 처음의 위치가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위치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 위치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걸 한글로 써보면 나중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에다가? 처음 위치에다가 우리가 누구를 더해줘야 될까요? 이 새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하겠죠. 근데 움직이면 뭐가 바뀌겠어요? 위치가 변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는 걸까?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얘가 결국엔 위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얘의 넓이 값을 뭐 해주면은 구해주면 그게 위치 변화량이 된댔지. 얘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해서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 이걸 식을 세워볼게. 자, 여기서는 나중 위치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x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처음 위치는 0초일 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x0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더하기 이제 인테그랄 처음부터 우리가 몇 초 동안 움직인 어떤 변화일 거잖아. 그 시간은 t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위치 변화량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 가져와서 누구 함수? 속도 함수인 vt를 가져와서 dt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위치 변화량이라는 말도 있는데 위치 변화량이랑 비슷한 다른 용어 하나가 뭐가 있었지?
스칼라 벡터 기억하냐? 제가 그때 스칼라 벡터를 한번 언급했던 거 기억납니까? 소위 스칼라 벡터 기억나? 얘가 뭐의 값이야? 위치의 변화량은? 스칼라 50%의 확률을 두고 틀려버렸어. 얘가 벡터야. 얘가 벡터야. 그러면은 얘는 벡터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얘랑 비슷한데 스칼라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지? 내가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걸. 초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선으로 이었을 때 이 길이를 우리는 변위 바꿔서 위치 변화량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근데 초로가 미쳐가지고 이 새끼가 저기 가는데 이렇게 간다고. 실제로 초로가 움직인 이 모든 거리를 다 더해준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동 거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부호를 판단 안 했고 얘가 왜 부호를 판단한 거냐면 초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살짝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짝 왼쪽은 마이너스의 개념이면 오른쪽이 플러스 개념일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개념, 플러스 개념을 신경 썼냐고 안 썼냐고? 안 썼다고. 실제 움직인 거리를 그냥 쌤으로 다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호를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크기만 신경을 쓰는 거야. 이해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직선으로 이었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플러스로 신경을 쓰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은 마이너스로 신경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호까지 신경을 쓴 거기 때문에 벡터 값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무슨 실장님이야? 초딩도 안 쓸 말투를. 허허. 애기가 생기셔서 그런가. 좋네. 자, 우리는 여기가 지금 이제 나중 위치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는 위치 변화량이 있었잖아. 그럼 이번에 우리가 이동 거리를 쓰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뭐가 되냐면 아까 제가 이동 거리라는 것은 뭐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 부호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앞에 이제 적분 파트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봐. 정적분이 있었고 넓이가 있었죠. 정적분이 있었고 넓이라는 게 있었어. 둘 중에 부호를 신경 쓰는 건 누구였어요? 정적분이었어요. 넓이라는 거에서는 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마이너스면 꺾어 올려서 플러스 값만 생각 쓰겠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누구랑 비슷한 거야? 정적 아니지 이 새끼야. 얘가 부호를 신경을 쓰고 얘는 크기만 신경을 쓴다고. 얘가 정적분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넓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넓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에다 뭐 씌워주라고 배웠던 거야? 절대값 씌우라고 배웠던 거잖아. 그러니까 인테그랄 얘는 똑같이 가져와. 0에서부터 t까지 가져오는데 얘가 뭐 씌운 걸 가져오겠다는 거겠어. 절대값 절대값 씌울 절대값 vt dt 해주면 이건 이제 이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이 없어. 얘는 뭐를 뜻하는 거라고?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야. 줄여서 그걸 우리는 견기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돼? 다시 머릿속에 정리하자 얘들아. 위치 변화량이랑 비슷한 개념이 누구라고? 정적 네 새끼 방금 넓이랬니? 저 새끼 넓이랬지. 야 내가 방금 여기를 졸라 두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넓이하면 어떡해? 위치 변화량이 뭐라고? 정적분. 이동거리가 뭐라고? 넓이. 그래서 이동거리 구하라고 하면 뭐 씌워줘야 된다? 절대값 그렇지. 일단 이번 시간 요까지만 좀 기억하세요. 15화석에서 이렇게.